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이 송민순 회고록 사건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하다. 이 북핵 위기 상황에서 만약에 북이 핵을 쏘겠다고 하면 그러면 북에다 대고 이걸 전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항복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결정할 거냐. 이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고 생각합니다. 쪽지 재판이란 말 들어봤고 쪽지 예산이란 말 많이 들어봤는데 쪽지 기권이란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이게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권국장님 지금 나와 계시죠? 예?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엔에 북한에 대해서 인권 결의안 이런 것을 낸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 인권국장입니다. 예. 대북 인권 결의안은 조관부처가 외교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국장이 그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의견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의견도 제기 안 했습니까? 예? 2007년도에 특별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은 그렇다 치고 예. 최근 작년이나 올해 있었다고 한다면요. 최근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황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흡합니다. 예. 자, 법무부 업무보고서 54쪽에 북한 인권법 시행 및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 장관님, 예? 예.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앞으로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법무부 내에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좋은데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예, 그거 보도록 잘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 좋은데요. 북한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실질적으로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2007년에 그 유엔에서 낸 거를 우리 대한민국은 기권했던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하면요. 예?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 상태, 공개 처형 이런 것들 북한은 즉각적으로 종식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찬성을 하지 못하고 기권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적절치 상황이 있다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시 상황 다 좋은데요.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10년 전에 불법 처형당하고 강제 수용소 가는 거는 괜찮고 지금 가는 거는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도 못 내고 포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유엔에서 이 대북 인권 결의안 내려고 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그 표현 이런 수위를 전부 조금씩 수정 완화시켜서 대한민국 정부도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나라는 전부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우리는 빠진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북한에 뭐 쪽지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했다면 또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송민순 장관이 그 정부에 있었던 장관이 이 회고록에다 쓴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디? 예? 정말 예? 여기 저 452쪽에 보면은요. (451쪽) 자신은 반대했다. 나의 주장이 계속되자 국정원장이 그러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다른 세 사람도 그 방법에 찬동했다. 나는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틀 뒤에 쪽지가 대통령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쪽지 내용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상직 의원이 밝혔고요. 이 쪽지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가서 받아왔을까요? 예? 그것도 청와대 회의가 있은 지 딱 이틀 만에 쪽지가 들어왔어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당시에 그 대통령께 그것을 제안했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돼서 한 거다. 이걸 정확히 밝혀야지. 참석자들 일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고 당시 비서실장은 확실한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이게 지금 대충 넘어갈 문제입니까 이게? 예? 이 책에 의하면 그 제안을 처음 했던 사람은 당시 국정원장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고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간첩을 잡아야 할 사람이 북한에 쪽지를 보내가지고 답을 받아서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간첩을 제대로 잡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예. 그 책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저희 그 법무부나 검찰로서는 아직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물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사실관계 정치권에서 더 이거 밝힐 거고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기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참 대응을 안 하려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애처롭습니다. 검찰이 나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죽은 김정일을 살려야 됩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살려내라고 할 겁니까? 대통령 선거가 벌써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렇게도 대통령 선거에 자신이 없나? 그렇게도 문재인 전 대표가 두려운가? 그렇게도 최순실, 차은택, 미르 이 재단이 의혹이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1963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 하단 광고입니다.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광고입니다. 자기들의 정치 집안인 전 근대적인 유죄가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인 수로로 상대 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한국적 메카시즘의 아류들이 저질러온 행적이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거꾸로 반복돼도 되는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 후보가 메카시즘의 피해자로 광고했던 역사적 실체입니다. 또 더 가볼까요? 전두환 대통령,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광복후 오늘날까지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충정을 바쳐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해 쓰신 데 대해 이념과 체제를 떠나 한민족의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는다. 이거 전두환 대통령이 김정일 주석에게 보낸 최고의 칭송입니다. 최고의 경의 발언입니다. 더 나가 볼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존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002년에 대통령 후보로서 한국미래연합의 대표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남북이 대화를 하려고 마주 앉아서 있는데 인권이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송민순 이 양반이 책을 썼습니다. 회고록입니다. 증거록이 아닙니다. 그 회고는 불명확한 기억과 불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그 회고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군데군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관한 칭찬이 나옵니다. 반기문 총장 2008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정권 창건 60도를 맞아 각하께 저희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지금의 현실과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외교적, 수사적,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오로지 지금의 기준과 북핵 위기의 기준으로 이 모든 사실관계를 그럼 한번 다 조사해보자.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검찰이 나서라고 하는데 뭘 나서요? 나서기. 아무리 정쟁을 하는 거에도 저는 금도가 있다. 세상에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사실상 내통했다고 하는 새누리당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게 웬 낭발이신가? 정말 이렇게 정치라는 것이 금도를 잃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현웅 법무부 장관께 정말 우리나라 검찰,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한국의 검사들이, 한국의 검사장들이 애국심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로 잘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사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핵심 보직에 가 있는 검사들이 자고우면한다. 권력의 눈치를 본다. 권력에 굴종한다. 그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고위공자 비리수사처 필요하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역대 검찰 비리가 1998년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대전 법조 비리, 법조 브로커 김웅수 사건, 천성관 뒷동 사건, 스폰서 그랜저 벤처 여감수 사건,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김태정 검찰총장, 정상면 검찰총장,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는 본인이 후보에서 낙마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 한상대 검찰총장, 장관님을 포함해서 김순환 검찰총장이 올해 2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권력형 비리 의혹과 수사에 관해서는 이제 검찰의 힘으로는 한계에 왔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지방 국감을 돌면서 검사장들이 우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검찰총장님이 하신 공수처가 삼권 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보십시오. 제가 공수처 설치에 관한 국내 헌법학자 8분에게 어제 오늘에 걸쳐 전화를 돌렸습니다. 어느 한 분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수님도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수님도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수님도 어느 한 분도 이것이 공수처 설치가 결코 삼권 분립에 위배되지 않고 공수처의 기능은 행정권의 일환이고 행정작용의 일환이다. 우리 헌법 12조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검사 영장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공수처는 말 그대로 검찰의 권한의 일부를, 아주 극히 일부를 분산했을 뿐이다. 대통령이, 국회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을 듣는다. 따라서 삼권 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 검찰의 권한의 일부의 분산에 불과하다.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영장 청구권은 경찰이 이승만 정권 때 하도 폐악질을 많이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관님,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공수처 얘기를 할 겁니다. 공수처가 정말로 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들과 달리 정말로 위헌적인 소지가 있습니까? 자신 있게 그것에 대해서 저하고 오늘 법률적인 한번 토론해보고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예, 물론 그 위헌이 아니다는 의견이나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공수처 법안을 보면은 대통령의 어떤 임명권은 사실상 형이화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위헌성이 없다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법안도 많이 발의되고 논의도 해왔지만은 그동안 이런 위헌성 문제, 또 옥상옥이라는 문제, 또 사찰 기구화한다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설치가 안 되었던 겁니다. 이 공수처의 어떤 모델로 많이 드는 게 싱가포르나 홍콩의 염정서랄지 이런 것을 들지만은 그 염정서는 1200명의 인원이 기소한 게 고작 3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고위 공직자 내지는 권력형 비리를 적발을 하려면은 우선 이런 기업 수사와 관련돼서 이게 수사를 해야 이런 게 사건이 적발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염정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위 공직자나 권력형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 아주 사찰을 많이 실시해서 문제가 크게 대두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를 할 때 공수처 설치 문제는 여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간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2번 참석을 했고 또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정기총회 제3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이 인권 문제는 제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인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나 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유엔에서는 이 문제를 제재하기 위해서 또 그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규탄하고 결의안을 냅니다. 그리고 특별 보고관을 임명해서 그 나라에 파견해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과거 유고슬라비아에서 세르비아계가 이슬람 교도들, 알바니아 사람들을 인종 청소를 했지 않습니까? 매년 유엔에서 인권 결의안을 만듭니다. 남수단이라든가 그다음 루안다 사태 같은 경우에 종족 간의 갈등으로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몰살시키는 이런 문제, 또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무부처는 외교부지만은 법무부가 이 국내 인권 문제를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탄압,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하고 또 정권에 대해서 국제사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유엔 인권회의에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유엔의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들어서 활동하는데 협조해라. 또 전혀 법이 없이 그냥 자의적인 처형이 자행되고 있고 또 재판도 없이 구금 절차가 일상화되어 있는 북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라. 이런 내용의 인권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그러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기권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명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 봤을 때는 참으로 그건 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평가를 제가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법무부가 절대 양보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공고를 드립니다. 한번 인권에 대한 장관의 그런
의지가 어떤지, 인권보호에 대한 의지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무부에서 지금 인권국이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뭐 북한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인권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에 법무부에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가 지난 10월 10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이 개소를 계기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인권이 증진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권에 있어서는 여야도 없고, 예, 뭐, 경제적인 빈부차도 없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제가 그 인권과 있을 때 그 인권군 확대 개편하는 문제 보고서도 작성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반직 우리 검찰 수사관들 승진할 때, 이번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실무 위주로 시험제도가 개편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업무만 열심히 하면은 승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문제를 내야지 별도의 공부를 하게 하면은 오히려 검찰 업무력이 약화가 된다 하는 점을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좀 더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 승진제도 좀 확대하십시오. 물론 뭐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의 그 승진 시험과 달리 지금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다 객관식으로 올해부터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실무 시험은 의견서 작성과 조서 작성 능력을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객관식으로 보는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점수 차이를 예. 좀 좁혀서 실제적으로 근무를 열심히 하면은 승진할 수 따로 별도의 시험 공부를 안 해도 알겠습니다. 승진할 수 있도록 좀 예.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제가 부부장 시절에 15가 한 번 왔는데 정말 이 조직 부적응자예요. 그래서 제가 15 평가에다가 검사 부적격자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려 하다가 성적을 보니까 검사 인간 성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D급, D 정도로 평가를 해서 보냈는데, 검사로 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 처에 근무하는 부장들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사 개편 때마다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 부개편할 때마다 부장들이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성적만 갖고 검사 임용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스펙만 보고 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 써봐야 됩니다. 시험 성적 좋다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검사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와 열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임용했다가 부적격 제도가 걸러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걸러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 기간 2년이든 3년이든 일정 기간 검사보 제도를 좀 채택을 해서 일하는 거 보고 그리고 최종 임명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더 우수한 자원 검찰에 적합한 자원을 뽑는 기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앞으로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법무부 내에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좋은데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거 보도록 잘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 좋은데요. 북한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실질적으로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2007년에 그 유엔에서 낸 거를 우리 대한민국은 기권했던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하면요. 예?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 상태, 공개 처형 이런 것들 북한은 즉각적으로 종식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찬성을 하지 못하고 기권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세히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적절치 상황이 있다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시 상황 다 좋은데요.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10년 전에 불법
처형당하고 강제 수용소 가는 거는 괜찮고 지금 가는 거는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도 못 내고 포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유엔에서 이 대북 인권 결의안 내려고 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그 표현 이런 수위를 전부 조금씩 수정 완화시켜서 대한민국 정부도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나라는 전부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우리는 빠진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북한에 뭐 쪽지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했다면 또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송민순 장관이 그 정부에 있었던 장관이 이 회고록에다 쓴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디? 예? 전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이 송민순 회고록 사건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하다. 이 북핵 위기 상황에서 만약에 북이 핵을 쏘겠다고 하면 그러면 북에다 대고 이걸 전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항복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결정할 거냐? 이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고 생각합니다. 쪽지 재판이란 말 들어봤고 쪽지 예산이란 말 많이 들어봤는데 쪽지 기권이란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이게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권국장님 지금 나와 계시죠? 예?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엔에 북한에 대해서 인권 결의 정말 예? 여기 저 452쪽에 이 보면은요. (451쪽) 자신은 반대했다. 나의 주장이 계속되자 국정원장이 그러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다른 세 사람도 그 방법에 찬동했다. 나는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틀 뒤에 쪽지가 대통령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쪽지 내용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상직 의원이 밝혔고요. 이 쪽지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가서 받아왔을까요? 예? 이런 것을 낸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 공정입니다. 예. 대북 인권 결의안은 조관부처가 외교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국장이 그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의견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의견도 제기 안 했습니까? 예? 2007년도에 특별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은 그렇다 치고 예. 최근 작년이나 올해 있었다고 한다면요. 최근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황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흡합니다. 예. 자, 법무부 업무보고서 54쪽에 북한 인권법 시행 및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 장관님, 예? 예.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